자, 중국의 기술 야망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계획이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화려한 계획 뒤에 어떤 거대한 모순이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2025년에 중국이 첨단 기술 수출로 어마어마한 진짜 상상도 못할 무역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보세요. 이 성공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딱 발표하면서 시작됐죠. 그로부터 10년 동안 정말 치밀하고 공격적으로 기술 자립을 향해 달려온 결과물인 겁니다. 자,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은 이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이 새로운 계획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기술 자립입니다. 반도체, AI, 로봇 같은 진짜 중요한 분야에서 서구 기술을 따라잡는 걸 넘어서 아예 격차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뭐 국가의 미래를 건 총력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대한 기술 제국을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중국은 이 엄청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독특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국가자본주의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모델이에요. 국가가 그냥 심판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선수로 뛰는 거죠. 직접 돈을 쏟아부어서 시장 방향을 정해버리고 민간이랑 공공의 경계선도 일부러 막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실체가 확 드러나죠. 중국 100대 기술 기업 중에 진짜 순수한 민간 기업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국가가 아예 주인이거나 지분을 꽤 많이 가진 회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긴 민간 기업이지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사실은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이 뭐냐? 바로 정부 유도기금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먼저 엄청나게 큰 엄마 펀드를 만들어요. 그럼 그 돈이 전국의 지방, 자식 펀드들로 쫙 퍼져나가고 이 자식 펀드들이 최종적으로 콕 집어서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이런 펀드가 2,000개가 넘는다니까 이건 뭐 거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국가 전략의 돈, 무려 80%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아니 그럼 지방정부들은 이 엄청난 돈을 다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중국 기술 야망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부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의 현금 인출기는 뭐였냐면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땅을 파는 거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이걸로 돈을 벌었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지금 중국의 기술 야망을 밀어주던 그 엔진이 삐걱거리다 못해 멈춰서고 있습니다. 2021년에 부동산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 수입이 무려 55%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돈줄이 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영향은요, 바로 나타났고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술 투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정보 유도기금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돈이 단 1년 만에 24%가 확 줄어버린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돈줄은 말라가는데 위에서는 성과 내라고 계속 압박하죠. 이런 잘못된 구조에 억지로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좀비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정부가 주는 보조금, 이 인공호흡기 덕분에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엔 경제 전체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베이징의 한 운전기사가 한 말인데 이거 완전 고급 테슬라 같은 차인데 17,000달러에 샀어요. 근데 이 회사 망했대요. 네, 이분이 말하는 회사가 바로 호존이라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아서 진짜 괜찮은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례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는 돈을 팍팍 밀어줘서 혁신적인 기업, 진짜 강한 승자 몇 개를 키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결국 줄줄이 망해버릴 수백 개의 실패작들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생산성을 파괴하는 과정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자, 재정은 바닥 나가고 길거리엔 좀비 기업들만 넘쳐나고 이 모진 상황이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중국의 이 거대한 기술 야망, 이 모델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할까요? 앞으로 중국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말이 이 네 가지 길 중에 쉬운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던 굉장히 위태로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물론이죠. 중국 경제가 한두 번 위기설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곧 무너진다는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잘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이 핵심 전략의 자금줄 자체가 지금 막히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